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정입니다.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작은 성공을 거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큰 축하를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성공과 큰 축하를 반복하다 보면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부터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는 저희와 함께하기 참 쉽죠. 2021년에도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장을 주도할 유망 업종들 저희가 오늘 총망라해서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주식 열풍이 분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의 등락폭 또한 드라마틱했는데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양적 완화로 증시는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현재도 강세 흐름을 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내년에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미니 강연회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미니 강연회를 통해서 이 내용 속속들이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 이지한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봐야 되고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도 내년도 증시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이 화면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전의 팬데믹 상황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땠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전의 팬데믹이었던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 때 경제 성장률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면 아시아 독감 시기에 보시면은 1957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오는데 그 이듬해 58년도에 보면 오히려 전에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상당히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홍콩 독감때 시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7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68년도는 이 팬데믹 상황을 뛰어넘는 굉장히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이전의 팬데믹 상황을 보면 그 이듬해 바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습을 그래프로 보면 아시아 독감 때의 미국 지수를 살펴보면 급락한 이후에 거의 V자형 반등으로 이듬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홍콩 독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던 증시가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이듬해는 대부분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V자형 반등을 가져오면서 사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우려감이 실제로 증시는 한 템포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그 이듬해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내년도 2021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2021년도에는 가장 큰 전략으로 좀 세우고 증시에 좀 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신흥국 증시가 강하고 신흥국 증시에서도 대만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상당히 좋았지만 산업 구조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빨리 나왔고, 특히 IT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 증시를 이끌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이 2021년도에는 오히려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특히 올 한 해 보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를 보호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뉴딜 정책들이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현상이 왔을 때 대부분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설이나 기계, 철강 이런 쪽으로 상당히 포커스를 맞췄다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1번이 5G를 비롯한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한테는 또다시 상당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디지털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두 번째 근거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 특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달러의 약세 흐름이 다시 재차 가속화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가 약세화될수록 신흥국 쪽으로 유입되는 증시 자금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증시 유입 자금이 지금 현재 커져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대만과 우리나라와 같은 IT 강국들이 상당 부분 조명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역시 우리나라가 2021년도 증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증시가 2021년도에는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외신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신흥국 증시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액티브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점은 우리 시장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는 이런 섹터들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다만 이 섹터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유동성장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은 모든 지수, 모든 섹터들을 다 같이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올리는 과거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같은 모습은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선별적으로 자금이 특정 섹터에 유입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 내가 계좌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내년도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 섹터가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전에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해서 주도 섹터,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상승을 먼저 이끌었던 IT 성장주 쪽인데요. 이 IT 성장주 쪽을 줄이고 핵심만 좀 보신다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 섹터, 특히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 장비 종목들까지 조금 요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부품 섹터에서는 올해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 내년도에는 MLCC나 PCB 관련된 쪽으로도 상당히 실적 개선 폭이 클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지금 4분기부터 서서히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IT 섹터 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역시 지금 이제 시장 성장 폭이 올해 판매 대수 전기차 대비 내년도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2차 전지도 섹터 자체 흐름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IT 섹터 내에서는 이 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짜보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긴급 투약 이후에 경기 확장, 경기 민감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경기 확장주는 일단 사이클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민감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섹터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같이 해나가면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철강, 운송, 장비 그리고 기계, 증권, 소비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철강과 운송 장비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섹터들 중에서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군에서 가장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저평가 메리트까지 고려하신다면 아마도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증권이나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경기 확장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섹터에 접근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소외받고 있는 증권이나 소비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IT 성장주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이 두 섹터를 투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주도 섹터 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두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지 못하신다면 계속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전체 자금의 성격이 유동성 장세에 2기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1기에는 모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유동성 장세의 2기에서는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주도주만 오르는 모습을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IT 성장주 내와 경기 확장주 일부 종목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급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의 흐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섹터고 그 두 섹터 내에서도 좀 전에 강조드린 종목도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대한 공포심은 지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 9, 10월 달 굉장히 IT 종목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때 결국 상승은 IT 종목도 위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시장이 상당히 위축받을 수 있고 공포심을 느낄 때 오히려 이 구간에서 경기 확장주를 살 수 있는 경기 민감주를 살 수 있는 투자자가 또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면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꼭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2년에는 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들도 있습니다. 바로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리고 주린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헐어서 주식 투자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죠. 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이미 2019년에 연간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는데요. 동학개미는 물론이고 서학개미 그리고 주린이까지 주목하고 있는 2021년 시장, 그 2021년 주식시장에는 과연 어떤 전략을 찾아야 실패 없는 전략이 될까요?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의 강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나마 강의를 할 건데요. 2020년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년부터 해서 이제 좀 종목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올해 2020년도에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뭐 강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 실패하는 투자 마인드가 있어요. 이 내용을 생각하신다면은 돈 절대 못 벌어요. 잠깐 벌 수는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절대 벌지 못합니다. 주식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해서 돈 벌자 생각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네.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되고, 만약에 샀다, 내가 이미 투자자인데 머니에서 M, 잦은 이동을 한다, 종목을. 너무 수시로. 올라갈 때 따라가고 떨어질 때 팔아치우고 완전 잘못됩니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악재를 봤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오버룩이라고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스스로 못 본 채를 하고 계세요.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샀어요. 좋은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확신이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따라가서 아주 익사이팅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여기에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이 4가지를 다 내가 갖고 있다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주식하지 마시고 적금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주식의 명언 중에 하나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투자자보다 참을성이 많은 투자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주식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 점을 기억하시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들어가셨으면은 약간은 밀리더라도 종목을 어떻게 해요? 잘 보유하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참을게요.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자, 우선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제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하신다거나 서울경제TV 더하기를 통해서 제가 그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포인트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다면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항상 보통 매수 자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주식은 남들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따라가는 그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 자리는 항상 매도 자리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자리에서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토대로 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나온 이론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토대로 한 추세선 꼭 검색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궁금하시다면은 제 강의를 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중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내 계좌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중의 몰빵입니다. 한 종목의 비중을 100% 가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40%, 50%씩 들어가잖아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속 내용을 알고 회사의 오너라든가 아니면 임원들을 만나면 상관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나름대로 그냥 찾아보고 남들 좋다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는 비중?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 아니면은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절대 대출 안 돼요. 여윳돈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인데 잠깐 주식을 해서 이거 좋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방송에서 그 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같은 시장 많이 빠졌죠. 코로나 누가 예측이라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비중 관리에 철저함을 보시고 종목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실적이 살아있는가, 수급이 있는가, 아니면은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가. 이 중에 최소한 2개 정도는 있는 종목으로 포트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로 바닥을 했을 때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보자면은 추세에 좀 고점 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라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내 종목의 기본적인 것도 안 봐요. 다트가 뭐예요? 전자공시 시스템이잖아요. 엠포탈을 들어가든 그 어떤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영어로 다트라고 치면 돼요. 검색창에다가.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오버행 이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내 종목이 좀 작다, 중형주다 할 경우, 특히나 제약바의 종목이다 할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공시를 통해 나오면 뭐해? 의미가 없어요. 다트 들어가서 분기보고서 체크하시고 자본금 변동사항을 들어가셔서 미상환, 전환, 청구권이, 사채권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날짜 다 나옵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1년 뒤가 오늘이라면은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전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시장에.
이런 부분이 몇 주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 거래량에 맞춰서 종목이 맞춰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기보고서 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도 투자하면서 뭐 하는지도 몰라 종목이 세상에. 타트 들어가셔서요. 종목 검색하시고 분기보고서 여세요. 최근 거 열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 그거 그냥 정독하세요. 딱 한 번만 읽으시면 아, 내가 투자한 회사는 이런 회사이구나. 회사가 뭘 만드는구나. 네. 얼마나 공장이 가동률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다 나온다고요.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보통 종목 투자하실 때 10종목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많이 하시잖아요. 더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딱 1시간만 투자하셔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 종목의 사업 보고서를 네, 지금 당장 내년이 가기 전에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많이들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는 뭐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요. 자,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악재도 있고 호재성도 있습니다. 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고요.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00억인데 100억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정도가 밀리게 됩니다. 다음날. 하지만 꼭 그걸 받으셔야겠죠. 반면에 거꾸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회사의 우호적인 세력 쪽이나 기관 쪽이나 일반인들이 자금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받고 찍어주는 경우가 많고 또 기관들이 회사를 좋게 보고 넣은 경우가 많죠. 최근에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은 삼성전자에서 120억 이상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한 20% 가까이 올랐다가 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3자 배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1대1이냐 아니면 뭐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좀 달라집니다. 재밌는 점은 무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아시겠지만 한 주를 배정받거나 2주를 배정받을 때 배정 기준일이 있고 기준일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 한 2달 뒤에 주식을 받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주를 받게 될 경우 이 2주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2달 뒤에 나오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주식수가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럼 주가가 단기적으로 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활용하셔서 단기 대응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 종목을 말씀드려도 잘 안 따라해.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는 증자회사 악재는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포인트가 악재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0억에 100억이면 이 정도 10% 정도 움직인다고요. 기억하셔야 되고 무상증자에서 한 0.5주 배정은 한 주당 한 5에서 10% 정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다음날 이런 경우가 많고요. 한 주는 10에서 15%, 그 이상은 조금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투자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12월 말부터 해서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중소형주에 집중하라 말씀드렸고 1월부터 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주가가 상당히 잘 가는데 4분기 실적 발표는 지금 몇 달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4분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에서 중소형주를 들어가셔야 돼요.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1월 달부터는 실적 플러스 수급에 집중한 종목을 꼭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를 보자면 이런 종목들 IT 반도체에서 전기차 5G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 구성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담아두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1월부터. 자,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투자를 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주식에 꿈을 담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에 꿈 담지 마세요. 꿈, 뭘 해보겠다. 이걸로 난 뭘 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expectation, 기대감 갖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야망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어쩌면 혹시 내게 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해야 됩니다. 드라이하게 해야지 여러분의 계좌가 안정적으로 가고 투자를 하실 때
이 종목에 따른 흔들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은 멘탈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 버티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적극적인 투자자보다는 참을성이 있는 투자자에게 돈이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내년도에 좋은 또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정말 냉정하게 제가 좀 바꾸라고 말씀드려도 안 바꾸시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거 그대로 좀 스스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돼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빠르면 내년 이제 2분기 안으로, 반기 안으로 해서 계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종목들, 업종들 중심으로 담아준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공 투자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또 계좌의 포트 상황을 보시고서 행복하게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2021년에 비중을 늘리고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이제 지갑 속 로또와 내 종목의 공통점,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꽝이라는 겁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꽝이 아닌 로또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1년을 주도할 유망 업종들 이야기 가져봐야겠죠. 앞서 저희가 미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가장 궁금한 업종은 무엇인지 몇 가지 미리 뽑아봤거든요. 과연 어떤 업종들이 꼽혔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소의 유망 업종 첫 번째로는 전기차가 꼽혔습니다. JP모건도 선호 업종으로 뽑은 이 전기차. 과연 2021년에도 이 전기차 시장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전기차를 내년도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굉장히 핫했었고 관련주들이 정말 잘 갔었죠. 뭐 안 간 종목이 없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인 것 같고, 뭐 최근에 관련주로서 뭐 상장한 종목들마저도 뭐 급등하는 현상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테슬라 이슈를 끼거나 뭐 현대차에 관련된 뭐 수소 뭐 연료 전지나 관련해서 전기차 이슈만 들어갔다면 주가는 가는 상황인데,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게 그간에 많이 올랐지만 내년도에 더 갈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사실 하반기부터 해서 관련된 매출이 좀 잡히긴 했는데 내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더 나와주면서 주가를 이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는 뭐 딱히 그렇다 할 관련된 뭐 이슈거리, 매출 확대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내년도부터 해서는 이 성장성을 가지고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관련주들도 여타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는데, 테슬라의 머스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으로도 해서 나올 것이고, 사람들은 찾는데 찍어낼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배터리 가격의 상승은 이어갈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승을 주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건대 하락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나오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한계치만 나오고 다시 꾸준한 상승을 주겠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분사 얘기로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 좀 시끄러웠지만 좀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장을 내년에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LG화학의 성장을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열려 있다 보시는 게 맞고,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년 하반기, 후내년까지 해서 꾸준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시장을 봤을 때 그 FOMC에서의 그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업종이라 보기 때문에 뭐 IT도 좋지만 전기차 쪽으로도 관련된 뭐 부품주들이나 뭐 장비주들이나 어쨌든 몸통주들이나 같이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꾸준하게 보시고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현대차는 7월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LG화학도 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 외의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큰 조정만 활용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비슷한 시각인데요. 일단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내년에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대감으로 상당히 상승해 왔다면 올해 처음으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섹터로 향해 가고 있다. 아마도 지금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5배 이상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 흐름은 굉장히 좋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올해 보면 일부 이제 종목들에서 고평가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에는 모든 종목 부품 소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해 나가고 소외되는 업종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기가 힘드시다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이 무난한 종목을 선택하셔도 내년에 충분히 좀 전에 김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기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시장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종목이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하면 코로나19도 뚫고 증시 회복을 견인한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에서도 배터리 시장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업종의 향방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선윤 위원님. 네, 좀 전에 말씀 좀 드렸지만 공급 부족 현상은 나올 거고 배터리 가격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지금보다 더 2배 이상 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다시 들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어떤 이제 회사들이 과연 승기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실 국내 업종 중에서는 LG화학이 어쨌든 배터리 업체에서는 글로벌 그 순위에서도 1위 상위권 항상 랭크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것 같고, 사실 여타 이제 다른 후발주자 업체들이 이 설비 투자를 해서 갑자기 큰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금적인 압박에 시달릴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대형 배터리 회사들 자체가 큰 상승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독식 구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대형주들 LG나 좀 자금이 큰 여유가 있는 SK 쪽도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중국 쪽에서의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믿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폭발에 대한 좀 위험도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가끔 이런 이슈로 좀 화두가 되면서 주가가 밀리기도 하는데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좀 이목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강추를 드리지만 큰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셔야 되고요. 1차적인 목표는 100만 원을 보고 있지만 그 이상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건 지금 79만 7천 원이긴 해요. 80만 원, 100만 원인데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을 통해서 접근하기 쉽게끔 단가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이제 즐겨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다만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라 접근하기 쉽지는 않지만 역시나 큰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가격, 좀 사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들 때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포인트 잘 이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핵심은 대형 이제 회사, 아주 글로벌 탑 10, 글로벌 100위 안에 드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위주로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거고 대표적인 종목은 LG화학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픽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소재와 부품에 좀 유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황소의 유망업종 두 번째로 2021년 시장을 주도할 유망업종 IT가 뽑혔습니다. 아마 IT는 많이들 예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이지한 위원님부터 여쭤볼게요. IT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IT 업종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월, 9월, 10월 조정받을 때 뭐 닷컴 버블론부터 해서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상당한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IT가 섹터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부분이 결국은 내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되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함께 빈메모리 반도체도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여기에 5G도 그동안 미뤄졌던 발주가 내년 1분기에 몰리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품업체들, 특히 뭐 MLCC나 PCB 관련,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IT 섹터나 유럽의 IT 섹터를 봐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강한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의 주가가 오히려 좀 덜 오르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IT는 결국에는 내년에 경기 확장주와 맞물리면서 이 경기 확장주와 투톱으로 주도 섹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MLCC나 PCB 같은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윤 위원님은 IT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걱정은 이거 내년에 분명히 IT는 주목을 받습니다. 받는데 내년 초반에 IT 대형주들은 조금 소외를 받을 가능성도 우선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양도세 우려감 때문에 뭐 중소형 IT주들이나 대형주들 영향은 없겠지만 중소형주들이 특히 좀 영향을 조금이나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4분기까지 이어지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들 IT 중에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이번 주와 월요일까지겠죠. 하락 흐름이 좀 나오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3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올라가는 데에 조금 방해를 받고 있다. 주가가 가지 못한다는 종목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고 저는 사실 대형주 다 좋은데 약간의 내년 초에는 조금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큰 상승을 주기에는 하이닉스가 한 3주가량 횡보하다가 빠졌거든요. 그럼 저 3주 동안의 상승 포인트에서 꽤나 팔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1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 12만 원까지 해가지고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벌써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언제인가요? 2월처럼 급등하는 포인트가 아닌 꺾여버린 포인트라 주가 하락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 연말까지 내년 초부터 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에는 조금 조심해보자. 그래서 연말을 두고 내년 초에 본다면은 IT 중소형주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많은 건 아니고요. 원익 IPS나 뭐 ICD나 월덱스 같은 이런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분기와 1분기까지 해서 실적 성장성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 뭐 약간 중대형주, 원익 IPS는 대형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형주 쪽에 가까우니까 중소형주나 뭐 어떤 좀 작은 종목 중에서 IT 실적주들을 잘 골라서 대응하시면 꽤나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IT 업종 중에서도 탑픽 종목, 관심으로 둘 만한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지한 위원님은 MLCC나 카메라 모듈 쪽 좀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김선윤 위원님은 원익 IPS 같은 탑픽 종목들 꼽아봐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IT 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더욱더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CEO 개미들도 2021년에 가장 투자 유망한 업종으로 IT 중에서도 반도체를 꼽아봤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고공행진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지한 위원님. 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원래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상당히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5G나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섹터 등 대부분 지금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작년 말부터 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다시 잠잠해졌다가 3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에 이제 급격히 내년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지금 예상되는 D램 가격 부분부터 대부분 다 인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뭐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충분히 실적으로는 좀 좋은 호황기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또 각광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시황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혹은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도 맞물려 있고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때 비대면과도 맞물려 있으면서 어느 쪽에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사실 흐름이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도 선택하기에 부담이 없는 섹터가 맞고 아마도 지금 연말 연초에 좀 조정을 받으면 이 조정을 활용해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년도 삼성전자가 평택 3라인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연말, 연초에 조정을 받을 때 조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1년 황소의 시장을 주도할 유망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뽑힌 업종은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내년에는 가치주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기 민감 업종의 상향 조정이 또 두드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될지 김선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은 뭐 화학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좀 와닿으신다면은 뭐 여행주나 뭐 카지노나 뭐 이제 호텔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공주들이나. 그래서 이쪽 위주로 해서 저도 최근 들어서 사실 뭐 8월, 9월 달 내내 자주 말씀 좀 드려왔는데 연말까지 해서 꼭 지켜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오곤 있는데 이게 사실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살펴본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카지노에서는 뭐 파라다이스나 GK를 좀 드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코로나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좀 나라에서도 좀 2.5단계, 3단계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긴 한데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뭐 영화 관련주들, 뭐 CJ, CGV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여행주, 항공주들 다 좋은 분위기를 탈 거예요. 참 항공주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탑픽 쪽으로 본다면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서 유증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슈들로 좀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모멘텀을 본다면 매출 확대 포인트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항공주를 연초에 보실 때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연말까지 보시고서 꼭 비중을 담으셔야 될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탑픽주로 말씀드리는데 다만 몇 개월의 텀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 코로나 백신과 뭐 치료제 이슈 등 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점 자체가 내년 가을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보시고 내년 연말까지 2021년 말까지 보시고 이 관련주들 투자를 집중적으로 포트에서 한 30에서 50% 넣어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항상 코로나가 크게 터지거나 시끄러웠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등등에서도 큰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대응하시면 내년 말까지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요, 여행주, 항공 관련주가 그동안 소외받았었는데 2021년엔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지환 의원님은 경기 민감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사실 이제 백신 효과가 이슈화된 이후에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이나 철강,
기계, 건설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아직 이제 이런 펀더멘탈과 관련된 섹터들 말고 지금 보시면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비재 쪽으로 내년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나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를 보면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 실적도 지금 빠르게 개선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내년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소비재 쪽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전에 김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을 좀 겪을 수 있고요. 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의 유망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계좌 수익률은 증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유망 업종들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을 탑픽 업종으로,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보자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도 이제 전기차 업종 내에서의 완성차 업체 중에 현대차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항상 꼭 담아 두셔야 되고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최고점 자리가 이제 30만 원대까지 근처까지 와 있는데 20만 원 후반대죠.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살펴본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대형주 너무 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LG화학은 확실하게 내년도 안에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보시고 큰 조정 나올 때마다 LG화학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경기 민감주 성격을 지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 종목명은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자, 시총은 몇 천억 정도 단위 종목인데 이게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내로 이제 넘어간 종목이에요. 요즘에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뭐 올리브영 인수를 하기도 하고 이지웰 등등 뭐 백화점의 매출 확대 포인트를 위해서 대형 회사들을 상당히 중대형 회사들 많이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가 주가 시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적 관점에서 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안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갑니다. 화장품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가 주가의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큰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고 꼭 조금은 중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의원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IC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섹터, 주도 섹터에 걸쳐 있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런 섹터들에 대부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포트에 삼성전자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IT 섹터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이 좀 예상되는 종목 삼성전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MLCC와 관련돼서 실적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는 PCB는 아직 실적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포함된다면 아마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종목에서 소비재 중에서 농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해외 매출이 상당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유통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워낙 음식료 업종들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내년도에 포트 넣어두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유망 업종과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이 흐름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또 그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내년에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2021년에는 더욱더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